사람들이 그녀를 찾기 시작한 건 대략 3년 전부터이다. 대학병원 간호사인 그녀의 환자 중 중증 치매 할머니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귀에 뭐가 들어간 것 같다며 귀를 불어달라고 부탁을 해왔다. 평소에도 친절히 환자들을 돌보던 그녀는 기꺼이 요구에 응했고 그때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알게 되었다. 후. 그녀는 할머니가 원하는 대로 3번 귀에 바람을 불어넣었다. 고마워요, 간호사 양반.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군. 천진한 표정으로 다정스레 말을 건넨 할머니는 잠시 후 아기처럼 스르르 잠이 들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할머니의 치매 증상은 씻은 듯이 없어졌고 급기야 퇴원까지 하게 되었다. 퇴원을 준비하던 할머니는 따로 그녀를 불러 감사의 말을 전했다. 치매가 고쳐진다는 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간호사님 덕분인 것 같아요.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할머니는 교양 있는 말투로 인사를 건네며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사뭇 의아함과 함께 안도감을 표했다. 아유, 무슨 그런 말씀을. 퇴원하는 환자들이 의례상 건네는 인사말이라 생각하면서도 그녀는 내심 흐뭇한 기분이 들었다. 진심이에요. 그날 간호사님 입김 덕분이라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할머니의 엉뚱한 이야기에 어리둥절했다. 지난번 내 귀에 3번 입김을 불어넣었잖아요. 그때 뭔가 몸이 달라지는 걸 느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도 나는 확실히 다른 기운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는 치매를 앓았던 할머니의 과대망상증으로 여기며 그 말을 흘려들었다. 기적적으로 병을 극복한 환자들의 경우 가끔 그런 말도 안 되는 연결고리를 찾아내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얼마 후 바뀌기 시작했다. 독감에 걸려 내내 기운 없이 누워있던 어린 조카의 귀에 우연히 입김을 불어넣었는데 바로 열이 내리더니 곧 기운을 차린 조카가 펄펄 뛰어다녔던 것이다. 정말 내 입김에 효과가 있는 건가?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 환자들에게 몰래 시험 삼아 입김을 불어넣어 보았고 결과는 100% 놀라운 치유 효과를 보였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근무하던 대학병원을 떠나 강남의 작은 개인 병원을 차렸다. 월급 의사를 고용해 기본적인 내과 진료를 보고 아름아름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녀가 따로 상담, 치료를 했다. 사실상 월급 의사는 내세우기에 불과했고 병원 수입의 90% 이상이 그녀로부터 나왔다. 웬만한 중급 병원의 매출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병원은 성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 건강을 회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그녀를 찾아왔다. 어떻게 오셨죠? 그녀는 남자의 온몸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간호사 생활 10년에 개원의 생활 3년. 얼굴만 보고도 병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정도는 되었다. 아픈 분 같지는 않은데 무슨 일이죠? 실은 제가 모시는
의원님이 위중하셔서. 그전에도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찾아온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사람을 보낸 적은 처음이었다. 근데 왜 환자분이 직접 오지 않으시고? 그게 저희 의원님이 워낙 강성 이미지라 질병이 있다는 걸 알리기 꺼려 하시고 선거도 얼마 안 남아서요. 남자의 설명에 그녀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조심성 많은 의원님이 누구시죠? 남자는 조심스레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네? 김정필이요? 남자가 말한 김정필 의원. 그는 그녀가 매우 싫어하는 정치인이었다. 싫어한다기보다 혐오한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다. 김정필은 성추문이 끊이지 않는 정치인인데다 지역구의 철거민을 내쫓는데 앞장선 사람으로 그녀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곤 했었다. 어디가 아프신데요? 한층 차가워진 표정의 그녀는 냉담하게 물었다. 그게 다리를 잘 못 움직이세요.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다들 원인을 모른답니다. 평소에 술을 많이 드시나요? 네, 좀. 아무래도 만날 사람이 많아서요. 일단 알겠고요. 고민해보고 제가 연락드리죠. 고민이라니요? 의원님은 오늘 집으로 방문하시길 원합니다. 여기 현금도 가져왔는데 한시가 급합니다. 오늘은 스케줄이 안 되니까 일단 돌아가세요. 한동안의 실랑이 끝에 힘겹게 남자를 돌려보낸 그녀는 급작스레 피곤이 몰려왔다. 병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녀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식히려 욕조에 몸을 담그고 눈을 감았다. 비로소 하루의 피로가 가시려는 찰나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가 왔다. 나 김정필이요. 다짜고짜 자신의 이름을 대는 묵직한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울렸다. 네, 그런데요. 내일 내원할 테니 일정 비워놔요. 치료비는 2배 드리겠소. 내일은 예약된 분들이 많아서 불가능합니다. 가까스로 평정을 유지하며 대응하는 그녀에게 그는 막무가내로 들이댔다. 이봐, 당신 불법 치료하는 거 증거 잡으려면 일도 아니야. 감옥 가고 싶지 않으면 내일 일정 비워놔. 협박조로 내지르는 그의 태도에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역시 인간이야군.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다음 날 오후 김정필은 예정대로 상담실에 들어섰다. 편한 자세로 누워 계시면 제가 숨결을 불어넣을 겁니다. 그녀는 김정필을 침상에 안내하고 귀에 입김을 불기 위해 그를 향해 다가갔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김정필의 거친 손이 순식간에 그녀의 허벅지를 쓸더니 엉덩이까지 움켜잡은 것이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그녀는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난 몰랐지.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미인인지. 오늘 밤 나랑 술 한잔 어때? 내가 좋은 데를 좀 알고 있는데. 더러운 자식. 이런 놈은 치료할 가치도 없는데. 그녀는 욕이 나오려는 걸 꾹 참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왔다.
빨리 치료를 마치는 것이 그를 내보낼 유일한 길이었다. 자, 이제 제가 숨결을 불어넣을 겁니다. 하나, 둘. 하지만 그의 귀 가까이 입술을 가져간 순간 또다시 그녀의 가슴을 향해 뻗은 그의 손길에 그녀는 컥 하고 숨을 들이마셨고 저도 모르게 그의 숨결을 빨아들였다. 그녀는 그의 커다란 손을 자신의 손으로 꼭 움켜쥔 채 다시 김정필의 귀에 입김을 불어넣었고 잠시 후 절룩거리던 그의 다리는 멀쩡히 돌아왔다. 오늘 밤 거기서 보자고. 너 내가 누군지 알지? 안 나오면 불법 시술로 잡아넣을 줄 알아. 그는 능청스러운 얼굴로 또다시 그녀를 모욕한 후 병원을 나섰다. 그리고 일주일 후 선거 유세에 나섰던 김정필은 갑작스레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후 숨을 거두고 말았다. 집에서 거품 목욕을 하던 그녀는 그의 사망 기사를 보며 피식 웃었다. 네 덕분에 새로운 재능을 알게 되었네. 그날 내 입김에는 네가 나한테 쏟아넣은 더러운 기운이 들어있었어. 그게 독이 돼서 네 온몸에 퍼진 거야. 그래서 결국 넌 죽은 거고. 그녀는 자신에게 사람을 살리는 능력과 함께 죽이는 능력도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